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모리얼 데이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메모리얼 데이 동안 어디를 여행하고 계신지요? 자, 어제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미국의 스카이스캐너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가장 메모리얼 데이 때 선호하는 여행지로는 라스베가스가 1위로 뽑혔습니다. 자, 라스베가스에 여행 오신 분들이 그만큼 많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라스베가스에 2주에 온 지 이제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라스베가스에 오셔서 와, 이거 말고도 이렇게 좋은 데가 많은데 여기를 좀 구경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곳들 오늘 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라스베가스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라스베가스에 오셔서 꼭 카지노, 갬블 이거 말고도 할 것이 진짜 많은 곳이 라스베가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메모리얼 데이 연휴 동안 라스베가스 오시면 즐길 수 있는 것들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스베가스는 오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크게 비행기로 오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로 오시는 방법이 있는데, LA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차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라스베가스에 차로 오시면 주변에 갈 곳을 많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비행기로 오신다 그러면 비행기로 도착하고 나서 차를 렌트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또 주변 구경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비행기로 오신 분들, 그다음에 차로 오시는 분들 좀 구경할 수 있는 폭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너무 먼 곳이라서 비행기로 오신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메모리얼 데이 연휴 동안은 라스베가스 시내보다 외곽 지역을 좀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선적으로 연휴 동안은 라스베가스 호텔비도 비싸죠. 음식값도 비싸죠. 쇼값도 비싸죠. 뭐든지 다 오버 프라이스입니다. 그렇지만 국립공원은 연휴라고 국립공원 입장료를 더 받지는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외곽 지역에 나가면 호텔비도 좀 싸게 얻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라스베가스라고 말씀드리지만 라스베가스 인근에 갈 만한 곳들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뭐 이것저것 난 다 필요 없고 그냥 라스베가스 가서 그냥 며칠 동안 그냥 신시티에서 방탕하게 좀 놀다가 오고 싶어, 막 즐길 만큼 즐기다 오고 싶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냥 공항에서 내려서 바로 우버나 리프트 혹은 택시를 타고 호텔에 가셔서 호텔에서 계속 즐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호텔 안에만 있으면 진짜 더위고 뭐고 뭐 걱정할 필요가 없죠. 너무나 시원하게 라스베가스에서 화려함과 맛있는 거,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다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라스베가스에 오셔서 라스베가스 시내만 있다. 예, 그러면 제일 즐길 수 있는 거는 카지노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 뭐 갬블 좋아하시죠? 예, 근데 이게 노름이 되면 안 됩니다. 놀음이 돼야 됩니다. 신선 노름. 예. 놀음이 돼야지 그냥 노름꾼이 되잖아요. 예. 한 글자 차이인데 노름꾼 되면 패가 망신하기 딱 좋습니다. 자, 기분 좋게 여행 왔다가 괜히 씁쓸하게 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시고요. 하루에 얼마씩만 딱 정해놓으시고 갬블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합법적으로 갬블을 할 수가 있는 곳이고 또 갬블을 한다고 또 흉이 되지도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갬블은 흉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다 떠나서 본인이 스스로 컨트롤해서 본인이 기쁘게 놀다 갈 수 있으면, 나는 뭐 하루에 300불까지는 괜찮아, 뭐 그 정도는 잃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왔어. 그리고 3일 동안 900불 쓰고 가셨다. 예, 그러면 억울할 일이 없는데 갑자기 뚜껑이 확 열린다고 하죠. 예, 뚜껑이 확 열려서 정신 깨어나고 보니까 ATM에서 돈 긁고 크레딧 카드로 돈 긁고 막 5,000불, 10,000불 썼다. 예, 그러면 속이 쓰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 카지노는 재밌긴 하지만 진짜 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먹거리. 예, 라스베가스 호텔 안에 먹거리는 진짜 세계적인 수준으로 있습니다. 미슐랭에서 뽑혔던 레스토랑의 프랜차이즈 식당들도 꽤 많이 있는 곳이고, 유명 셰프들의 레스토랑도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호텔 스트립 안에 있는 식당들은 예약을 하고 가시면 진짜 맛있는 음식들 많이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좀 보여주고 있고, 워낙 더운 곳이기 때문에 호텔과 호텔, 옆에 호텔 같은 경우는 같은 계열사는 그냥 실내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노레일 같은 거 이거 패스를 끊어서 이용하시는 것도 좋고, 우버나 택시 같은 경우는 연휴 기간 동안 좀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좀 비싸고 또 잡는 것도 쉽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모노레일, 예, 이걸 갖다 좀 더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피서지로도 라스베가스가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라스베가스가 예전에 그 암울하던 도박의 도시에서 좀 탈피해서 가족 단위가 즐길 수 있는 이런 도시로 탈피한 지가 벌써 몇십 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놀 곳도 많이 있죠. 뭐 서커스 같은 데서 게임 같은 거 하는데 이런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상품 같은 거 받아서 아이들 인형 같은 거 따줄 수 있는 곳, 이런 것도 있고, 또 롤러코스터라든가 여러 가지 놀이기구들이 호텔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놀이기구를 이용해서 놀 수도 있고, 제일 좋은 거는 라스베가스 안에
호텔들이 시설이 꽤 좋습니다. 자, 웬만한 큰 호텔들 뭐 시설들이 다 좋죠. 예, 그리고 또 특히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호텔들은 만달라이 베이에 있는 그 호텔은 뭐 거의 뭐 워터파크 예, 수준으로 아주 좀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데도 많이 이용하시고 또 혹은 성인들이 노는 수영장도 있어요. 풀파티라고 하죠. 예, 비키니 입은 분들과 그다음에 쭉쭉빵빵 그다음에 근육질의 남자들이 많이 가지만 여러분들 겁날 필요가 없습니다. 배불뚝이 아저씨들도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흥겨운 음악도 듣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근처에서 칵테일도 마시면서 즐겁게 물장구도 치고 어른들끼리 놀 수 있는 이런 수영장들도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 라스베가스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라스베가스에 또 호텔마다 유명한 쇼들이 많이 있죠. 뭐 오쇼라든가 카쇼 한국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쇼죠. 예, 오쇼, 카쇼는 영어를 못해도 누구나 다 즐길 수 있게 그냥 볼거리로만 충분한 쇼입니다. 미리미리 티켓을 좀 구입하시는 게 중요하죠. 메모리얼 데이 같은 때는 티켓이 동나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티켓을 구입하시면 좀 좋고 또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도 많이 열리는 곳이 이곳 라스베가스이기도 합니다. 이번엔 브루노 마스가 와서 또 공연을 하는 것으로 좀 알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또 성인들이 갈 수 있는 클럽들, 유명한 클럽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옴니아라든가 이런 호텔들, 클럽 같은 데 가면 유명 DJ들이 나와서 흥나게 이렇게 놀 수가 있는 이런 클럽들도 많이 있는 곳이 라스베가스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휴 기간 동안은 라스베가스의 모든 게 다 비쌉니다. 예, 티켓도 비싸고요, 밥값도 비싸고 심지어 식당들도 가격을 더 올려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텔 값은 당연히 더 비싸집니다. 자, 연휴가 아닌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라스베가스 시내를 구경하신다 그러면 연휴가 아닐 때 라스베가스 오실 때 그때 도전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꼭 비행기로 와야 돼서 차를 갖다 렌트하기 좀 힘들고 호텔 안에만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닌 이상은 이번 메모리얼 데이 연휴 동안은 좀 외곽을 돌아다녀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오쇼나 카쇼 같은 경우도 라스트 미닛 딜이라는 게 있어요. 예. 쇼가 시작되기에 몇 분 전에 이 티켓 창구에 갖고 라스트 미닛 딜이 있냐고 물어보면 어차피 금방 좀 있으면 쇼가 시작되기 때문에 빈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저렴하게 판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불짜리 티켓이면 50불에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좀 여기 여행사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여행사를 통해서 티켓을 좀 싸게 샀다. 예를 들어서 뭐 200불짜리 티켓인데 180불에 샀다. 그래서 싸게 샀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당일날 그날 라스트 미닛 딜을 샀던 사람은 100불의 티켓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비가 붙었다는 얘기도 종종 들었습니다. 이거 뭐 여행사가 사기 아니야? 100불짜리 티켓을 갖다가 180불에 팔아먹고 예, 근데 그건 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미리 예약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장받는 조건으로 그 가격에 사신 거고 라스트 미닛 딜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뭐 이번 메모리얼 데이 같은 경우는 라스트 미닛 딜 같은 게 아마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라스트 미닛 딜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뭐 일정은 정해져 있는데 라스트 미닛 딜을 갖다가 뭐 꼭 살 거라고 좀 생각하고 그 가격이 싸다고 여행사 같은 곳이나 티켓 판매하는 곳에서 좀 바게인된 티켓을 사놓고 나중에 사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안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라스베가스 뭐 이런 연휴가 아닌 때 오신다 그러면 주중 같은 데 스페셜 있나 이런 것들 잘 확인해 보시고요. 쇼 같은 경우는 라스트 미닛 딜이 있나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텔들이 몰려 있는 곳이 있죠. 뭐 벨라지오, MGM, 뭐 엑스칼리버, 시저스 팔레스 이렇게 몰려 있는 곳을 여기서는 스트립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 호텔이 몰려 있는 거리가 있는데 이 호텔이 몰려 있는 거리는 아무래도 메모리얼 데이 동안 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자, 라스베가스 시내에서 한 2-30분 떨어진 곳에도 카지노가 포함되어 있는 호텔들이 있어요. 라스베가스 인근에는 스테이션 카지노라는 곳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시내 카지노보다는 호텔 값이 더 저렴합니다. 자, 아무래도 손님을 좀 외곽적으로 유치하고 평상시에는 동네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호텔이기 때문에 좀 가격이 저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라스베가스 인근 지역 자연을 갖다가 구경하고 싶은 아웃도어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은 꼭 시내에 있는 호텔 비싸게 잡으실 필요가 없고요. 주변에 스테이션 카지노라든가 혹은 주 경계선에 있는 카지노 이런데 진짜 가격 저렴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에서 유타주에 있는 자이언트파크를 간다 그러면 유타주 가기 전에 네바다 주 경계선에 있는 곳에 호텔이 한 두세 개가 있어요. 예, 근데 여기 호텔은 가격이 저렴하고 음식도 저렴합니다. 뭐 스테이크 앤 랍스터 뭐 12불에 판매하고 이런 곳들도 있어요. 예, 여기서도 뭐 도박에 빠지시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으니까 항상 도박은 컨트롤 해주시고 주변 아웃도어를 원하시면 이런 좀 외곽 지역 호텔을 잡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이제 제가 아웃도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제가 라스베가스에 많은 지인분들이 오시잖아요. 예, 그럼 제가 차를 끌고 주변을 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모시고 가면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와, 라스베가스에 이런 곳도 있었어? 이렇게 경치 좋은 곳이 있어? 와, 여기는 뭐 카지노의 가짜 도박의 도시, 전혀 딴 세상에 온 것 같아. 그런 걸 전혀 못 느끼겠어. 그리고 뭐 겨울에 스키장 데리고 가잖아요. 와, 여기 눈이 내려? 스키장 인근에 있는 리조트에서 맥주 같은 거 먹잖아요. 와, 이렇게 눈을 보면서 라스베가스에서 이 맥주도 먹고 피자도 먹을 수 있단 말이야. 라스베가스 좀 외곽 지역에 커피숍 데리고 가잖아요. 와, 이런 전원 커피숍 이렇게 멋있는 데가 있었어? 이런 곳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LA에서는 당일치기로 가보기 힘든 국립공원들이 세 곳이 있는데 라스베가스에는 당일치기로 갈 수 있는 국립공원이 엄밀히 말하면 4개가 있죠. 예, 4개가 있습니다. 예, 4개가 있는데 오늘 그것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스베가스에서 제일 가까운 공원 중에 하나는 국립공원은 아닌데 내셔널 컨서버토리라고 이제 좀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 예, 보호구역 지역 예, 이런 곳이 있는데 레드락 캐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시내에서 한 30분 정도는 갈 수가 있어요. 스트립 호텔 가서 30분 정도는 갈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빨간색의 거대한 암석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자, 여기를 들어가시면 하이킹 같은 걸 좀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가시지 마시고요. 예, 하이킹 운동화 가져가셔갖고 물, 그다음에 먹을 것 충분히 가져가셔서 가서 피크닉 한다는 생각으로 점심도 드시고 그다음에 하이킹도 갔다 오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몇십 개의 하이킹 코스가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를 가실 때 제가 좀 권해드릴 수 있는 것은요. 예, 김밥 같은 거 싸갖고 하시면 좋겠지만 뭐 그거 없으시면요. 뭐 서브웨이 샌드위치 같은 거 이런 거 사갖고 가셔도 좋고 혹은 간단하게 블루스터 예, 그다음 냄비 같은 거 준비하셔서 가서 라면 같은 거 끓여 드셔도 아주 꿀맛입니다. 거기 또 피크닉 에어리가 따로 있습니다. 테이블도 있고. 자, 여기에 입장료는 15불인데 여러분들 그 국립공원 패스 있잖아요. 예, 아메리카 더 뷰티풀이라는 국립공원 패스 1년치가 80불입니다. 자, 이걸 갖고 계시면 여기도 무료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립공원 카드를 갖고 계시면 미국 내 64개 국립공원만 이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공원들이 그 카드로 무료로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약 여행을 다니시다가 어디 국립공원 돈을 내라고 하면 무조건 그 카드부터 내밀어 보세요. Do you honor this card? 예, 그러면 OK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레드락은 5월 말까지, 그러니까 해마다 10월 달부터 5월 말이 제일 많이 방문할 때예요. 여름엔 너무 덥기 때문에 덜 방문하거든요. 자, 이때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밑에 예약할 수 있는 주소 미리 알려드렸고요. 이때는 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원래 카드가 있다 하더라도 2불을 더 추가로 내야 됩니다. 여러분 2불짜리 잔돈 필요하시고요. 보통 때 이제 5월부터 10월, 그러니까 10월부터 5월이죠. 네, 겨울. 이 기간 외에는 그냥 15불이 입장료인데 국립공원 카드가 있으면 무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입장 시마다 2불씩 내야 됩니다. 저는 뭐 이거 라스베가스에서 가깝기 때문에 가끔 머리를 식히러 저는 국립공원 패스를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1년에 한 10번 이상 이렇게 좀 드라이브를 하고 오고 가끔 하이킹도 하고 오고 이런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시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오전 8시부터 5시 사이에 방문할 경우에는 꼭 여기 시닉 드라이브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의 국토관리국에서 예약을 하는 사이트 밑에 주소가 좀 길기 때문에 밑에다 집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맵 주소도 링크도 집어놨기 때문에 구글맵 누르시면 바로 구글맵이 떠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비행기 타고 오셨다 하더라도 렌트카 하신 분들은 여기 갔다 보시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뭐 LA나 뭐 혹은 인근 뭐 피닉스, 유타 이런 데서 차 끌고 오신 분들도 가보시면 좀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공원이 있습니다. 예, 국립공원까지는 아니지만 벨리 오브 파이어, 예, 불의 계곡이라고 불리우는 곳인데 와, 여기도 진짜 멋있습니다. 예, 하이킹 가시고 똑같습니다. 여기도 안에 먹을 걸 안 팔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실 때 뭐 여기서 먹을 것 같은 거 좀 준비하셨고 음료수 충분히 준비하셔서 가서 하이킹도 하고 하루 즐기기에 딱 좋습니다. 베가스에서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당일치기로 갔다 오시기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여기 뭐 갔다 오시면 꽤 괜찮은 구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여행사 같은 데서는 뭐 이런데 당일치기 여행을 80불, 100불 정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4인 가족이다 그러면 뭐 한 300불, 400불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렌트카가 있다 그러면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직접 갔다 올 수 있지 않을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남쪽 동쪽으로 남동쪽 쪽으로 있는 곳인 볼더 시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라스베가스가 사실 시작된 곳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라스베가스가 시작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후버댐이 개발되면서 도시가 발전됐는데 이 당시 후버댐에 일하던 사람들이 이 볼더 시티에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자, 조그만 도시인데 여기 가면 박물관들도 있고 예전에 후버댐 만들던 시절에 쓰던 뭐 기차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동네가 아기자기하니까 앤틱샵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식당들도 많이 있는 곳입니다. 자, 볼더 시티의 여기는 미국의 역사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그만 시골 정치를 좀 느낄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볼더 시티도 차로 쉽게 갔다 올 수 있는 라스베가스 시내 안에서 1시간 거리 안으로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조그만 도시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곳이 있는데 레이크 라스베가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차만 안 막히면 라스베가스 시내에서 프레이를 타고 한 30분 안으로 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엄밀히 말해서 주택 단지입니다. 레이크 미드 호수가 있죠. 예, 라스베가스 저쪽 레이크 미드 호수가 있는데 그 물줄기를 이렇게 빼갖고 인공적으로 호수를 만들어서 그 주변으로 주택 단지를 만들었는데 주택 단지 말고 그 안에 다운타운을 가면 호텔도 있고요. 카지노도 있고 마켓도 있고 식당가들도 모여 있고 조그만 동네가 있는데 여기가 유럽을 그대로 본땄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있는 다리 아르노 강에 있는 다리를 그대로 본딴 이런 다리도 여기 있고요. 이 앞에는 뭐 해양 스포츠도 할 수 있고 또 크루즈를 타고 나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앞에서 멋있는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가깝게 뭐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데는 그냥 뭐 당일치기 정도가 아니라 한 4-5시간. 예. 그러니까 뭐 너무 호텔에만 앉아서 갬블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뭐 조금 시간 내셔 갖고 한 4-5시간 동안 바람 쐬고 온다. 예, 이 정도 좀 생각하시면 좋은 곳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종종 가는 곳이에요. 예, 여기 중간에 이제 마켓이 있는데 이 마켓 안에서 샌드위치를 직접 만들어서 파는데 여기 샌드위치가 그렇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샌드위치 먹으러도 종종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레이크 라스베가스 여기도 다 밑에 구글 주소는 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욕심내서 여행을 가보고 싶다. 예, 호텔 말고 주변에 국립공원 같은 데를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 국립공원 3개 혹은 4개라고 말씀드린 게 자, 엄밀히 말씀드려서 국립공원은 뭐 한 당일치기로 갈 수 있는 국립공원이 3곳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데스밸리입니다. 예,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 데스밸리는 네바다와 캘리포니아에 같이 겹쳐 있는 사막 지역의 유명한 국립공원입니다. 사막에 뭐 볼 거 있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모래가 쌓이는 사막도 볼 수 있고 또 영화 스타워즈의 배경지로 나왔던 좀 황폐한 이 혹성의 모습을 보여준 자브리스키라는 곳도 있고 또 레인보 팔렛이라는 곳도 있고 그래서 돌들이 사막을 걸어다닌다고 하는 뭐 이런 곳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데스밸리는 하루에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워낙 광활한 땅이라서 거기 있는 유명한 지역을 다 보려면 하루가 아니라 한 이틀 정도 걸려야 되잖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워낙 좀 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가시면 자이언파크가 있는데 자이언파크는 한 2시간 반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아침에 갔다 저녁 때 와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한 1시간 반 정도 더 올라가면 브라이스 캐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침에 부지런을 떨잖아요. 예, 그러면 라스베가스에서 아침에 브라이스 캐년 갔다가 자이언 캐년 구경하고 저녁 때 오면서 이 주 경계선에 있는 곳에 있는 호텔에서 12불짜리 스테이크 앤 랍스터 먹고 라스베가스에 돌아오면 저녁 때 딱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당일치기도 가능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3곳은 다 예, 국립공원입니다. 데스밸리는 사실상 지키는 사람들이 여름에는 없어요. 예, 여름에는 너무 위험한 곳입니다. 여름엔 절대 가지 마시고요.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요즘에 뭐 메모리얼 데이 정도 때 가셔도 되게 더울 텐데 충분히 물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데스밸리는. 자, 데스밸리는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국립공원 패스를 보자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국립공원 패스가 없이 들어갔다가 파크 레인저한테 걸리면 벌금을 물 수도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 카드가 있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당연히 브라이스 캐년 그다음에 이제 자이언 파크 브라이스 캐년은 입구가 딱 하나밖에 없고요.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또 갔던 길 도로 내려와야지 갈 수 있는 공원이고요. 자이언 파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예, 한쪽 동쪽으로 입구가 있고 남쪽으로 입구가 있는데 여기가 뚫려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 들어와도 이 관리인이 있고 남쪽으로 들어와도 관리인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남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더 보기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라스베가스에서 가시면 남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입장료들이 다들 35불씩 합니다. 자, 브레이스 캐년하고 자이언 파크 두 군데만 구경해도 70불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레드락 캐년, 예, 여기는 15불이에요. 자, 세 곳을 보면 얼마죠? 85불입니다. 자, 근데 이 레드락에서는 국립공원 카드를 안 팝니다.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미리 살 수가 있는데 국립공원 카드를 안 팝니다. 80불짜리 카드를 안 팔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는 건 자이언트파크 들어가실 때 거기서 애뉴얼 패스 구입하시면 됩니다. 80불짜리 애뉴얼 패스 구입하시면 이 세 곳만 둘러봐도 그 80불 뽕을 다 뽑고도 남습니다. 예, 그리고 데스밸리도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국립공원이 세 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랜드 캐년을 되게 가깝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그랜드 캐년이 제가 3개 내지 4개 이렇게 얼떨결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엄밀히 말해서 이 라스베가스에서 가깝게 갈 수 있는 국립공원은 그랜드 캐년 웨스트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엄밀히 말해서 국립공원이 아닙니다. 인디안 소유지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국립공원 카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랜드 캐년, 예, 사우스림, 노스림, 예, 여기는 국립공원이에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80불짜리 아메리카 더 뷰티풀 패스 갖고 입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랜드 캐년 웨스트라는 곳은 여기는 인디안 땅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따로 내야 돼요. 이 카드도 통용이 안 됩니다. 자, 여기는 뭐가 있냐면 홀슈 스카이워크라는 게 있어요. 예, 말발굽 모양으로 생긴 스카이워크. 그래서 공중을 이렇게 쭉 한 바퀴 도는 다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거 여러분도 사진 많이 보셨죠? 네, 여기를 갈 수 있는 곳인데 여기는 뭐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습니다. 입장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들어갈 때 여기 한 사람당 얼마 입장료 보통적으로 50불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플러스 스카이워크 걸어가는 거 같이 컴비너해서 하시면 한 80불 정도. 거기다 밥 먹료까지 뭐 하면 뭐 100불 정도. 뭐 투어 하는 거 하면 뭐 100, 200불 정도. 그래서 밑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까지 다 하면 200불, 300불 1인당 이렇게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랜드 캐년은 사실상 진짜 그랜드 캐년은 사우스림, 노스림을 가시는 게 진짜 그랜드 캐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우스림까지 가면 아무래도 라스베가스에서 사우스림까지 가는 것도 한 4-5시간 가야 되기 때문에 당일치기로는 좀 가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우스림은 나중에 국립공원 패스로 가보시고요. 라스베가스에서 2시간 반밖에 안 걸리는 거. 빨리 가면 한 2시간 10분에도 갑니다. 자, 스카이워크가 있는 그랜드 캐년 웨스트라는 곳. 예, 여기를 가보시면 돈을 조금 더 내긴 하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한 5-60불 진짜 싸게 하면 뭐 스카이워크 안 건너가겠다 그러면 이제 50불인데 64불 정도에서 한 77불 정도 이 정도 내시면 기본적으로 구경은 할 수 있고 당일치기로 그랜드 캐년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가는 길에 레이크 미드를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를 가실 때는 제가 레이크 미드를 가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예, 큰 호수입니다. 이 호수가 진짜 컸는데 요즘에 물이 많이 줄어들면서 자꾸 이렇게 물이 줄어들어서 가보시면 원래 물이 차있던 이 줄이 있죠. 이게 쫙 보입니다. 진짜 라스베가스가 물이 많이 줄었구나 이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도 이 근처에 가시면 각종 해양 스포츠, 낚시도 할 수 있고 배드필드 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크 미드는 가는 길에 이 고속도로에서 전망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다 보면 사인이 나와요. 레이크 미드 볼 수 있는 전망대. 거기서 잠깐 옆으로 싹 빠져갖고 차 주차해 놓으시고 이렇게 보시면 레이크 미드가 다 보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건 라스베가스에서 조금만 나가다 보면 레이크 미드 쪽 가다 보면 바로 옆에 레이크 미드 전망대라고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거기 한번 보시면 좋고요. 더 밑에까지 내려가 보시면 더 좋은데 거기는 또 톨 비용이 내는 이런 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시면 또 입장료를 또 따로 내셔야 됩니다. 자, 근데 뭐 여러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예, 뭐 무료로 입장료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시니어 패스 있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걸 이용하시면 라스베가스에서 당일치기로 갈 수 있는 예, 국립공원은 3개가 있습니다. 자이언트파크, 브레이스 캐년, 그다음에 데스밸리. 자, 그런 다음에 국립공원은 아니지만 국립공원 비슷한 그랜드 캐년 웨스트라는 곳까지 4곳이 있고요. 당일치기 정도가 아니라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밸리 오브 파이어, 레드락 캐년, 예, 레이크 라스베가스, 볼더 시티 이런 곳들은 한나절에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빠들은 너무 가서 카지노만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과 가시거나 혹은 손주 손녀들과 가셨다. 예, 그러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면 아침 식사 드시고 이렇게 한나절 갔다 오시고 저녁 때 오셔갖고 샤워하시고 조금 깔끔하게 하시고 식사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카지노 같은 거 즐기셔도 좋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혹은 아까 말씀드린 쇼 같은 거 예약해 놓으시면 그걸 보셔도 충분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좀 외곽 공원 이런 데 가신다면 아예 라스베가스에 호텔 잡지 마시고요.
유타주의 세인트 조지, 예, 그다음에 혹은 시다 시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시다 시리는 브라이스 캐년의 입구고 세인트 조지는 자이언 파크의 입구입니다. 자, 여기는 모텔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깔끔한 호텔들은 아니지만 모텔들이 그래도 100불 미만짜리 모텔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보시면 좀 저렴한 비용으로 이 호텔 예약을 하시고 아웃도어를 좀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시다 시리 정도에 계시면요, 조금 마음 먹으시면 뭐 솔트레이크 있는데 그 인근에 뭐 아치스팍 같은데 캐넌랜즈 뭐 이런 데 같은데도 직접 가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연휴 동안은 국립공원을 많이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연휴라고 국립공원 입장료를 더 받는 것도 아니고 패스 있으면 무료이기 때문에 라스베가스에 뭐 오시는 게 좋긴 좋지만 라스베가스 호텔값하고 밥값하고 이런 쇼값이 평소보다 비싸다는 건 좀 감안하시고 오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라스베가스에 혹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 마켓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마켓도 한번 들려주세요. 예, 많은 분들 요즘에 여행 오시면서 마켓에 들려주신 분이 있는데 뭐 제가 점심 먹는 시간 뭐 잠깐 뭐 한 시간 정도 빠지고 나머지 시간은 웬만한 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마켓에 한번 연락해 보시고 구글 맵에서 찾으실 때는 K 플레이스만 찾으시면 세 곳이 나오니까 헷갈리니까 K 플레이스 혹은 우행, 예, 우행 건강한 마트, 예, 이렇게 찾으면 유일하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 구글 맵에서 직접 찾아서 오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라스베가스도 오신 김에 또 놀러 오시면 좋고요. 호텔방 안에서 드실 수 있는 뭐 간단한 음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준비해 오시면 좋아요. 예, 블루스타 하나 갖고 오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뭐 냄비 같은 거 갖고 오시면 좋고요. 커피포트, 예, 이런 거 갖고 오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마켓에 오셔갖고 라면도 드실 수 있고 과자도 드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간단한 음식 같은 거 이렇게 해 먹을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음식값도 절약되고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면은 진짜 공원 가서 드세요. 예, 그러면 저는 집에서 라면 절대 안 먹거든요. 예, 절대 안 먹는데 여기를 가면 라면을 먹으면 꿀맛입니다. 예, 컵라면도 좋고요. 끓여 먹는 라면도 좋은데 컵라면이 좀 편하겠죠. 예, 가서 물만 끓여서 컵라면 드시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벨리 오브 파이어, 그다음에 레드락 시티, 예, 이런 데는 다 피크닉 에어리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물 끓여서 이렇게 라면 드시는 게 문제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쓰레기만 깔끔하게 쓰레기통에다 넣어주시면 자연 보호되고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가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계획 잘 세워보시고요. 라스베가스에 많은 분들 놀러 오시면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여행 계획 알차게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